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아파트 미분양 증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인천 중구를 미분양 관리 지역에 추가하면서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입주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분양이 계속 이어질 경우 미분양 분량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말까지 집계한 인천 미분양 주택은 3,200여 세대. 지난 2019년 3,000세대 밑으로 내려갔던 인천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20여 세대까지 줄었다가 2년 6개월 만에 다시 3,000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중구가 1,000세대를 넘어 가장 많고 남동구와 동구, 연수구 순으로 미분양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 초 인천 중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이 되면 사업 예정자가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 분양 승인 절차와 사업 진행 자체가 더 어렵게 됩니다. 문제는 아직도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올 3월 이후 2025년까지 입주 예정인 인천 지역 아파트 물량은 7만 6천여 세대, 올 한 해만 3만 4,800여 세대 입주 물량이 남아있고 2024년 2만 2천여 세대, 2025년에만 1만 9천여 세대 공급이 더 잇따라 남아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 2021년 전후 준비했던 분양 사업들이 뒤늦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양하는 단지들은 2년, 3년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2, 3년 전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약간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했던 단지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미 PF 대출 다 받았고요. 인허가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 증가도 걱정입니다. 지난 1월까지 정부가 집계한 인천 지역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343세대.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 악성 미분양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많아서 미분양이 난 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적인 부분인데 준공 후 미분양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물량도 좀 이 인근 지역에도 또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의 여파로 인근 지역까지 번져나갈 가능성은 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다라고 좀. 미분양이 발생한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는 이미 중도금 무이자와 무상 기본 옵션 등 혜택을 내걸며 입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안양에서는 올해 초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가 지난달 10% 할인 분양에 들어갔고 대구에서도 할인 분양 아파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 환경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이어 이의 신청을 했지만 환경부가 지난 1월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데에 따른 후속 대응인데요. 사법부는 춘천 캠프 페이지와 부산 캠프 하야리아, 인천 캠프마켓 등 여러 차례 미군기지 환경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미군기지 환경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반대의 시선으로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며 공개 판결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있던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7일 열린 김포시의회 223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에서는 통합기관들의 특성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향성과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반대하면서 해당 안건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재무 건전성과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김포시 공공기관 8곳을 5곳으로 통합 축소하는 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에 대한 긴장감이 높습니다. 그만큼 산림 훼손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는 시기인데요. 네, 식목일을 10여일 정도 앞두고 부천에서는 직접 기른 진달래 묘목으로 시민 500여 명이 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이정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천 원리산 자락. 온화한 날씨에 예년보다 다소 일찍 분홍빛 진달래가 곳곳으로 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산을 찾았습니다. 대규모로 열리는 나무 심기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랜만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그 딸이랑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또 식목일 맞이해서 이렇게 나무 심게 돼서 기분도 좋고 좋은 하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나무 심는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재밌네요. 잘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커졌으면 좋겠어요. 구역별로 나눠 땅을 파고 그 안에 묘목을 심는 과정. 공식적 식목일보다 열흘 정도 앞섰습니다. 이렇게 이른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1시간여 동안에 진달래 7,000그루를 식재했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나무 심기 최적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천 시민들이 이 원미산의 진달래 동산을 함께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뜻을 모아서 우리 부천시를 더 푸르게. 나무 심기는 앞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부천처럼 녹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일수록 산림 가꾸기의 가치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천의 산림 녹지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거의 꼴찌예요. 80여만 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우리가 도시에 나무를 심는 것이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도시를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말부터 부천에서 봄꽃 축제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시민 손으로 함께 가꾼 도심 속 진달래 군락지가 한층 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벚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서울의 벚꽃이 개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의 벚꽃 개화는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앞에 식물 계절관측 표준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서울 벚꽃 개화일은 평년 개화일보다 14일 빠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북 정읍도 벚꽃 개화가 평년보다 빨라져 오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만큼 각종 행사들도 다채롭게 마련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벚꽃 축제는 바로 진해군항제죠. 진해군항제는 지난 25일부터 열흘간 진해 일대에서 축제가 진행됩니다. 또 동해바다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죠. 강릉 경포 벚꽃 축제는 오는 31일부터 경포대와 경포호, 경포 습지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천시가 문자와 전화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차량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고도화한 건데요. 네, 부천시 주차 지도과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재경 주무관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주무관님 우선 정확히 이게 어떤 형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부천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시간을 기준으로 10분 이내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주정차 단속 문자 음성 알림 서비스는 부천시 관내 차량 운행자 중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의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을 하면 2분 20초 내로 문자와 전화로 단속 예고 알림을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단속 예고 알림은 시 전역의 고정형 이동형 CCTV에 의한 단속의 경우에만 발송되고 안전신문고나 수기 PDA에 의한 단속은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운전자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으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네, 부천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 음성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가입하시거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전국 가입 도우미 어플을 다운받아서 부천시를 선택하시면 가입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가까운 부천시 관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지원센터 또는 부천 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주차지도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전화로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 단속했을 때 좀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16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문자의 특성상 이용자분들께서 문자를 무심코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고안해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음성으로도 알려드리게 됨으로써 이용자분들께서 보다 직관적으로 단속 사실을 인지해 차량을 자진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속에 대한 시민분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 주차지도과 정재경 주무관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공터를 골라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업체 관계자 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실질적인 운영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업체는 2년간 사업장 폐기물 1,300톤을 방치해오다 김포시의 처리 독촉을 받자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호판을 위조한 대형 트럭을 이용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김포뿐 아니라 고양과 파주, 강화까지 인근 지역 공터를 찾아 넉 달간 10번에 걸쳐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7시 40분쯤 부천 중동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는 건물 2층 높이에서 이동을 하던 중 3-4m 아래로 추락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가 세계보건기구인 WHO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인증받았습니다. 고령 친화도시는 WHO가 지난 2006년부터 세계적인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전 세계 51개국 1,445개 도시가 가입한 고령 친화도시는 교통과 주거, 사회참여 등 8개 영역의 84개의 세부 항목에서 WHO가 정해놓은 기준에 적합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내에선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등 45개 도시가 가입돼 있고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시는 고령 친화도시 1기 3개년 실행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또 WHO 가이드가 명시하고 있는 8대 영역을 포함해 재구성해 시 자체적인 5대 영역을 토대로 13개의 세부 과제와 62개의 세부 사업을 담았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인증과 더불어 살기 좋은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통합을 촉진해 양지대 지역사회 돌봄 보건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김포시가 탄소 중립도시가 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립니다. 김포시는 이달 탄소 중립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는데요. 이번 용역에서 김포시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과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해가는 방향과 단계적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포시는 정부의 탄소 중립도시 지정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27일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론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대여 사업자를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건의안 채택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어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전용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